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2024년 첫 시작부터 시장은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미국 주식은 나스닥의 부진과 함께 3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암호화폐도 어제 한때의 오보소동과 함께 급락 이후 다시 급등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우선 2024년 최고의 관심사는 경기 침체 여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를 둘러싸고 시장 참여자들의 수일기가 한창인데요. 우선 어제 보고된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생각보다는 매파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폭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3월의 금리 인하 시작, 연말까지 약 1.5% 금리 인하라는 기본 구상은 그대로이지만 그 가능성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원래 80% 가까이까지 봤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민간 고용 보고서가 모두 강한 것도 금리 전망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보다 오히려 줄어들어서 겨우 20만 건 정도를 유지했는데 실업수당 청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이 아직 강하다는 뜻이죠. 거기에 민간 고용 보고서의 비농업 고용도 지난주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여전히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전망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오늘이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나올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2024년 시작의 진짜 분위기가 결정될 듯 싶습니다. 일단 시장은 고용과 실업률이 모두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기대치를 만족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실업률이 너무 빠르게 증가해서도 안 됩니다. 급격한 실업률의 증가는 여지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었죠. 따라서 금리가 원래 예상대로 빠르게 내릴 정도의 약간의 고용 약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대장주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연이어 터져 나온 것이 연초 기술주 투심 하락을 불러오며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제 바클레이스가 애플에 대한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시킨 이후 어제는 파이퍼 샌들러마저 애플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둘 다 의견은 거의 같은데요. 아이폰과 기타 제품들의 판매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죠. 이렇게 대장주 애플이 크게 하락하면서 다른 기술주들도 모두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미국 주식은 올해 경기 침체만 만나지 않는다면 상반기는 몰라도 하반기에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주식시장 상승의 주축이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올해도 가장 강력한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는 단순히 기대 심리로 주가를 올리는 소재가 아니죠. 이미 실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얼마 전 베타 테스트로 진행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평가가 아주 좋죠. 심지어 가격도 꽤 비쌉니다. 이런 기술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가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리는 소재였다면 올해부턴 본격적으로 수익에 기여하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불안감은 역시나 경기 침체죠.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경기 침체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대선이 있는 해의 상반기는 역사적 평균으로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죠.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채권이 좋은 해지 수단이 됩니다. 장기 미국채 ETF인 TLT의 경우 10월부터 주식보다 더 좋은 실적을 거뒀다가 최근 다시 강해진 금리 전망과 차익 실현으로 인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면 급격히 하락할 금리 전망과 함께 큰 상승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주식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일부 포트폴리오를 채권으로 배분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가장 추천하는 자산은 역시나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금리와 연관이 큰 상품 자산 그리고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면서 동시에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안전 자산의 성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띤 자산입니다. 최근 기술주와의 가격 연관성이 제로에 가깝게 하락한 것도 그 증거죠.
따라서 비트코인의 경우 연착륙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 경우 위험자산의 성향을 가진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 악화로 금리가 빠르게 내려도 좋습니다. 이 경우 금리와 유동성에 민감한 상품 자산의 특성이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2024년의 모든 상황이 비트코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매트릭스포트라고 하는 한 비유명 매체가 현물 ETF 거부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기사는 그저 일개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스스로 그 어떤 내부자와의 정보 교류도 없었으며 자신의 추측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물 ETF를 둘러싼 전망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 나왔던 급락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런 일개 기자의 추측성 발언에도 이렇게 급격한 투매가 나올 만큼 그동안 과열이 심했던 것입니다. 현물 ETF 승인을 기대하며 들어왔던 투기꾼들이 빠르게 매물을 던지자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하락이 이 밑에 과도하게 걸려있던 레버리지 포지션을 청산시키며 가격을 더 하락시키는 연쇄 청산, 이른바 롱 스퀴즈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 건정성은 오히려 견고해졌습니다. 일단 하루 동안에만 무려 7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투기 매물이 청산되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이 매물들은 모두 ETF 승인이 나면 뉴스에 팔아를 하면서 차익 실현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매물들이죠. 그게 어제 싹 다 청소된 것입니다. 동시에 어제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4만 달러 초반대에서 대량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비어있던 아래 가격대 매물대가 상당히 채워졌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사서 들고 있던 투자자들은 팔고 나가고 새롭게 높은 가격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대한 만큼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팔지 않겠죠. 따라서 향후 가격 상승에 따른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올 확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해프닝은 과도한 레버리지 물량을 모두 청소하고 뉴스의 팔아를 준비하고 있던 투기꾼들을 사전에 쫓아내고 높은 가격에 새롭게 진입한 투자자들을 끌어오면서 전체적인 가격 펀더멘털을 강하게 만드는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엄청난 변동성을 직접 얻어맞은 투자자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견뎌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털려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그런데 비슈사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침착하게 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 엄청난 기회를 좋은 타이밍에 진입해 놓고도 어제와 같은 노이즈에 털려나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꼭 비슈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죠? 지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물 ETF와 관련된 전망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는 피델리티에 이어 그레이스케일마저 유가증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현물 ETF가 승인만 되면 곧바로 거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어떤 정보도 없이 방구석 뇌피셜로 기사를 썼던 매트릭스포트의 기자보다 몇 배는 신뢰 가능한 전문가들이 현물 ETF 승인을 낙관하는 기사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거의 완료란 것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경우에조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승인을 점치고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승인이 안 난다면 그것은 SEC가 현물 ETF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단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블랙록 등의 대다수의 신청사들의 최종 마감 기한인 3월 중순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사이클 후반에 승인이 나기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현물 ETF는 단기적으로 엄청난 투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입니다. 보통 이런 소재는 불장에 터져야 진짜 불난데 기름 붓듯 가격 폭등을 야기시킵니다. 따라서 이런 대형 호재가 지금처럼 애매한 타이밍에 터지는 것보다 나중에 진짜 불장이 시작되는 2024년 후반이나
2025년에 터지는 게 최종적인 상승률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과 3월에 모두 거부가 돼서 가격이 급락하게 된다면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줍줍을 시전할 것입니다.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줄 수 있고 최종 상승률은 더 높게 되니 이것은 완벽한 일석이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아마 1월이나 늦어도 3월에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봅니다.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투기꾼들의 상당수가 청소되었습니다. 동시에 승인 가능성을 아주 높게 봤던 시장 참여자 중 상당수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인이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결과는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없지만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확률이 60%로 봤던 저의 기존 예측에서 이제는 뉴스에 사라가 나올 확률이 반대로 60%로 올라갔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짐작들은 결국 당장 눈앞의 이슈를 다루는 의견에 불과합니다. 1월에 승인이 날지 3월에 승인이 날지 그로 인해 오를지 내릴지도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이죠. 하지만 미리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은 이번 사이클이 결국은 엄청날 것이란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이제 약 105일 정도 남았습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반감기가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요가 같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죠. 과거 비트코인의 가격은 공급 희소성에 따라 정확히 일치된 궤적을 그리면서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희소성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은 약 5만 5천 달러입니다. 이 가격은 이번 4월 반감기가 되기 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감기가 열리고 나면 이제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금의 2배가 됩니다. 이 희소성이 수요를 자극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결과 이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희소성에 근거한 적정 가격은 53만 2천 달러가 됩니다. 이 가격은 2025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희소성 모델을 제안한 플랜 B는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치던 2019년 3월에 이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4,000달러가 안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2020년 5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가격이 5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때 모두가 비웃었죠. 지금 가격이 4천 달러인데 뭔 1년 후에 5만 5천 달러냐며 모두가 놀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5만 5천 달러를 달성하고도 그걸 넘어서 거의 7만 달러까지 올랐었죠. 이번에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현재 가격은 막 4만 달러를 넘겼지만 이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53만 달러까지 오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목표 가격이 전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가격이 왜 허황된 가격이 아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보시고 꼭 비슈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놓았고요. 듣고 나시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2024년은 시작부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액땜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일이든 잘 되려고 하면 초반에 안 좋은 일을 미리 치르는 경우가 많죠. 올해도 딱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은 우리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이정표와 같은 해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 인생이 바뀌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보상을 얻지는 못하겠죠. 힘든 시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견딘 사람만이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승리한 쪽에 서 있을까요? 패배한 쪽에 서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디 승리의 편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